안녕하십니까. 예비 사관생도 여러분, 광능한샘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홍창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제도 전반의 수학 커리큘럼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아마 이제 이거를 듣는 친구들 또는 학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한번 실패를 하고 이제 재도전, 재수를 결심하게 된 친구들일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수를 했고요. 제가 그 학생들의 가르치면서 보람도 느끼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1차 합격을 해서 지금 2차 준비를 하고 수능 준비와 3차 준비를 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우선 선발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한 번 정도 실패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아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재수생들도 있거든요. 현강에서. 그럼 그 친구들이 교과 과정이 바뀌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는 국어랑 영어는 1년 동안 그대로 가긴 하지만 수학은 교과 과정이 바뀌죠. 특히나 문과 학생들은 범위가 더 늘어났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이과 학생들은 기하 벡터가 빠졌기 때문에 더 해볼 만하다고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내년에 광능한샘에 대한 커리큘럼을 모두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우선 이건데요. 지금 출제 범위예요. 경찰대랑 사관학교의 출제 범위인데 아마 시험을 다 한 번씩 봐보셔서 아실 거예요. 경찰대 같은 경우는 수능하고 포맷이 다르죠. 문제수도 다르고 시간도 달라요. 그리고 배점도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보셨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보시면 3점짜리 5개, 5점짜리 5개, 4점짜리 15개에서 총 25문제로 80분의 시간이 부여가 되고요. 사관학교 시험은 30문제, 수능하고 포맷이 완벽히 똑같죠. 객관식, 주관식 다 여러분들 똑같은 포맷이에요. 그리고 100분 시간, 그리고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3문제, 14문제, 13문제 똑같은 포맷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험 범위예요. 시험 범위.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제가 지금 예상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입학처에다가 제가 전화를 다 해봤거든요. 근데 아직 시험 과목을 결정을 못했다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바뀌는 교과 과정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도 지금 학생들을 뽑고 있는 선발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쯤에 결정이 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빠르면 12월, 늦으면 내년 2월까지는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준비하기 너무 늦다. 제가 이제 계속 항의가 아니라 건의를 좀 했더니 그쪽에서 얘기하기는 아직 결정을 못했지만 수능하고 똑같은 시험 범위를 갈 가능성이 크니까 수능하고 똑같은 시험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하시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경찰대 같은 경우는 문이과 공통시험이죠. 나형으로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형이라는 게 뻔할 거야. 지금 여러분들 생소할지 모르니까 적어드리면 얘는 수1 하고요. 그 다음에 수2랑 그 다음에 확통이 나형 시험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문과생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파트로 오시면 되는 거죠. 수1이 이과 수학에 있었던 지수로그 함수랑 삼각함수가 들어와서 여기에 편입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파트일 텐데요. 근데 대신 이게 들어온 대신 여러 가지도 빠졌잖아요. 그렇죠? 집합명제도 빠지고 유무리 함수도 빠지고 다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수원 과정에서는 삼각함수까지 이제 이과 수학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수열 파트 있고 수학적 귀납법 파트 있으니까 기존 파트랑 동일해요. 그렇죠? 그리고 수투 파트가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 배우고 있었던 미적분 원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적분 원 파트에서 수열의 극한 파트가 다 빠졌어요. 급수까지 다 빠진 거죠. 그래서 도형의 활용 문제, 매번 시험마다 출제됐던 도형의 활용 문제 이제 더 이상 문과성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수투는 기존의 미적분 원과 똑같지만 여러분들 뭐가 빠졌다? 여기서 수열의 극한하고 그 다음에 급수가 제외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미적분 원에서 함수의 극한부터 출발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고마운 건 뭐가 빠졌냐? 급수가 빠졌기 때문에 적분에서 구분구조법 계산이 빠졌어요. 리미트 시그마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적분의 구분구조법 계산도 제외. 그리고 확통 파트는 어디가 빠졌냐? 모듈 파트가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순열 조합 파트가 시험 범위 외로 빠졌기 때문에 확통은 순열 조합의 응용부터 출발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부터 출발해서 나가고요. 원순열 이런 것들. 그리고 조합도 기본 컨비네이션 쓰는 조합은 경우의 수 조합은 고등수학으로 빠졌기 때문에 확통에서는 중복 조합, 그 다음에 이항정리 이쪽으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통도 시험 범위에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손해는 아니에요. 어차피 다 같은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손해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마찬가지일 거야. 사관학교 나형도 여러분 같은 범위니까 같이 해석하시면 될 거고요. 가형이죠, 가형. 그렇죠? 이제 가형은 지금 현존하는 수업에서는 뭐를 볼 거냐? 가형은 수1은 같이 가고요. 문과의 수2가 미적분 1이라면 지금 이제 미적분 2 내용인 말 그대로 미적분이라고 불리는 과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확통 파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하 파트가 통째로 다 빠져버렸고요. 기하 벡터가. 그리고 대신 추가된 거는 문과 수학의 일부가 들어갔겠죠. 아까 말씀드린 수열 파트와 시그마 수학적 귀납법 파트가 여기에 추가가 돼요. 그렇죠? 그 외에는 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렇죠? 확통도 좀 줄었고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좀 해보면 했다라고 느낄 거고요. 문과 학생들은 부담스럽게 느낄 테지만 실제 문과 학생들도 해볼만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똑같이 갈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통화했더니 그쪽 분들의 얘기가 이렇게 될 거더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바뀔 가능성이 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베이스로 준비를 하고요. 혹시나 또 바뀌게 되면 제가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문항수랑 배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사관학교랑 수능의 가장 큰 차이점, 공통점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관학교랑 수능도 기본적으로 평가원에서 위탁받아서 문제를 개발하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교수님들이, 학교의 교수님들이 검토를 하긴 하지만 평가원에서 위탁받아서 출제하기 때문에 수능 베이스를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 수능을 무시하면 안 된다요. 대신 수능보다 문제가 더 어렵고 깊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건 시험은 전범이야. 범위는 전범인데 여러분들의 시험이 언제 있어요? 7월 말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페이스대로 움직이다가는 이 7월 말을 맞출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더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수능을 준비하는 재사학원들은 일반적으로 따지면 3월달, 2월달에 정규반이 개강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2월달에 정규반을 개강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실제 저희는 12월달부터 시작해야 된다. 늦어도 1월달에는 시작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7월까지 모든 걸 끝낼 수 있고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7월 말까지의 전 범위를 다 끝내야 된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되더라?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사관학교 시험과 경찰대 시험은 반영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특 수능 완성을 공부해야 되는 건 맞지만 실제 그거보다 더 집중을 해야 될 거는 기출을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 흐름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커리큘럼을 짠 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이 12월 15일쯤에 저희가 선행반 개강을 해요. 그래서 12월 15일쯤에 선행반 개강을 해서 뭐 1월 달에도 선행반 개강이 2차 개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월 정규반 개강이 전까지 선행반이 진행이 될 텐데 이때는 개념 정립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훈련하게 되죠. 이때는 반 구성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문이과 공통과목이 두 과목이나 되죠. 수원하고 확통이 있고요. 미적만 바뀌게 될 거예요.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공통과목은 수준별로 한 반으로 나눠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전반, 그 다음에 개념반으로 나눠지게 될 거고요. 총 선행반은 3개 반으로 진행될 걸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과 확통은 수원 과목하고요. 수원하고 확통은 기본적으로 따지면 3개 반으로 진행을 해서 수준별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원하고 확통은. 이거는 3개 반. 그 다음에
세 개 반을 이제 쪼개겠죠. 문이과로 나중에 미적하고 그거 들을 때만. 그건 특강식으로 뺄 텐데요. 그때 이제 수투랑 그 다음에 미적은 각각 몇 개 반씩 상하반 2개 반씩 이렇게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꾸 틀리네요. 이렇게. 그래서 수학은 낮은 반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도 없고요. 낮은 반 들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전 높은 반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학은 수준별 학습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수준별을 듣고 이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신 다음에 정규반 때 높은 반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때는 수준별 수업을 저희들이 맞춰서 국영수 수업만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도 굉장히 많고요. 양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개념이 약한 친구들은 선행반 때 뭘 해야 되느냐? 센 같은 유형별 문제집을 돌리면서 문제에 대한 먼저 여러 가지의 문제 유형들 좀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선행반 때 진행돼야 되는 행동이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해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이. 알겠죠? 그래서 이게 선행반의 커리큘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반 들어가면 그럼 이때 이제 여러분들 한 바퀴를 돌리게 될 거예요. 수학은 반복학습이니까. 그래서 이때 개념, 그 다음에 문제풀이 접근법 여러 가지들 돌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때 수업하다 보면 되게 웃기게도 뭐 실력 정석에 있는 좋은 문제들의 연습 문제라든가 사고력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실전 연습은 많이 안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규반 개강이 되는데 정규반은 6월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6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정규반은 3월, 4월, 5월이고요. 6월 평가원 6월 초에 있죠. 그때까지가 여러분들 정규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정규반 동안에는 이때는 반이 총 4개 반으로 나눠질 거고요. 실전반 2반, 개념반 2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도. 그래서 이때는 실전반 2반, 그 다음에 개념반 2개 반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미적과 수투를 나눌 때는 이것도 또 반별로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미적 듣는 친구들, 수투 듣는 친구들도 반별로 나눠지게 될 거고 이거는 학생들의 모집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걸 좀 감안해 두세요. 왜 그러냐면 아마 지금 제도 전환한 친구들의 많은 친구들이 이과 학생들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과랑 문과랑 합격컷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과 친구들보다는 이과 애들이 훨씬 더 불리했고요. 문과의 합격컷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아마 재수를 결심하면서 문과로 돌리려고 하는 친구들 꽤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될지는 문이과의 모집상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수학은 근데 뻔할 거예요. 우선은 당연히 경찰, 사관, 그 다음에 평가원의 고난도와 좋은 문제들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교재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 문제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출제 경향 파악해서 수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런 패턴의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 이런 문제들에 대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저희가 또 프린트로 나눠주고 한다는 것도 좀 알아주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수능 특강이랑 이제 수능 완성은 이때 6월 달에 나올 텐데요. 수능 특강에서는 주요 문제들을 좀 다루게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영책은 아니야. 반영책은 아니지만 평가원에서 문제를 위탁받아서 개발하기 때문에 수능 특강도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은 당연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 특강의 주요 문제들도 한 학기 다루면서 여러분들한테 정규반 때 다 다루게 된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선행부터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정규 과정을 2바퀴 돌린 거야. 맞죠? 세 과목을 2바퀴씩 돌린 거라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문제에 대한 풀이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요. 이제 그리고 나면 6월 중순부터 시험 보기 7월까지는 파이널 과정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때는 엑기스 개념들을 다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개념 정리를 한 번씩 쫙 해줘요. 그리고 기출을 총정리하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5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매주 보시고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해설 강의도 듣게 될 거예요. 현강에서. 그리고 이거는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실제 사관 학교, 경찰대 시험보다 문제가 더 어렵게 출제가 된다는 걸 좀 감안해 주세요. 그래서 이건 실전보다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달라. 우리는 벌써
6월 달에 한 바퀴를 다 돌려야 되고 7월 달에 파이널 들어가야 돼. 그쵸? 이게 사관학교랑 경찰대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에 대한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시내 재수학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재수학원에서는 6월 달에 진도가 반 정도 끝나요. 6평이 있으니까. 맞죠? 그리고 7월 달, 8월 달에 나머지 진도를 끝내고요. 9평 때 전범위 끝나기 때문에 실제 커리큘럼이 조금 다르거든요.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고 7월까지의 파이널을 끝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월부터는 공군사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뭐 경찰대는 무조건 수능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육사랑 해사 중에서도 우선 선발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능 대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이때 수능 대비에서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반영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주요 문제 다루고 한번 싹 다 돌려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4바퀴째 돌리게 되는 거고요. 전범위를.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하고 11월에는 수능 파이널 강의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커리큘럼이 조금 다르죠. 수능 특강이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걸 뒤로 빠진 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7월까지 무조건 최소 2바퀴를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 재수학원하고 저희랑 다른 점은 일반 재수학원은 6월 달까지, 7월까지 한 바퀴 돌리고 끝이지만 저희는 2바퀴 돌려야 된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 두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은 모집 상황이나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과목이 바뀔 리는 없겠지만 뭐 사관학교랑 경찰대에서 우리는 과목을 좀 바꿔서 낼 거야 라고 한다면 뭐 기하를 낼 거야 이과는 기하 냈겠어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때 되면 저희도 커리큘럼이 좀 바뀌게 될 테지만 아마 수능하고 같이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 커리큘럼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12월달 선행만 때 여러분들을 뵙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한 번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말고요. 지금 차곡차곡 염두를 좀 준비해 두시고 뭐 12월 초에 또는 뭐 1월 달에 선행만 들어올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감을 갖고 있으시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를 다시 하게 되면 문제도 안 풀리고 계속 감 잡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감만 그대로 여러분들이 유지하면서 선행만 때 들어오시도록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시고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선행만 때 멋진 커리큘럼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